보신 것처럼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이 폐렴이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마이코플라스마라고요. 일단 이름이 생소한데 이건 어떤 병입니까? 네, 감기 증상으로 시작해서 폐렴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걸어다니는 폐렴이라고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중국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흔한 호흡기 병원균으로 소아폐렴을 일으키지만 항생제로 쉽게 치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흔한 질병이다. 그런데 국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월부터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 세균성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280명 가운데 270명, 96%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였습니다. 이 통계는 질병관리청이 병상이 2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건데 그보다 아래급인 병원까지 감안하면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요? 네, 맞습니다. 6살 이하 영유아가 37%, 초등학생이 46% 정도로 12살 이하가 환자의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아이들한테 쓰는 치료약은 한 종류인데 이 약에 내성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증 어린이 환자의 경우 부작용을 감안하고 어른 약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항생제는 성인에서만 쓰라고 돼 있는 항생제인데 중증 환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유익성이 더 크니까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내성이 문제라면 이게 지금 계속 독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문제는 증세가 심각한 환자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는데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4년 정도 주기로 유행해 왔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지금의 2배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수는 그때보다 적지만 독감이나 코로나19 등 중복 감염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2달 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걸린 뒤 숨진 9살 남자아이도 코로나19와 아데노바이러스가 중복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병원으로까지 가야 하는 중증 환자도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종합병원에 소아과 전공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2019년 수준 규모로 환자가 발생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아동병원들이 입원실이 만실인 상태니까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폐렴들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코플라즈마가 더 돌아버리면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조심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반 감기와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네, 초기에는 감기나 독감과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열이 38.5도에서 39도 정도 고열이 사흘 이상 지속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기침 외에도 배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도 나타납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독감이나 코로나와 달리 백신이 없는데요.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걸렸다 싶으면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특히 어린 자녀 있는 댁에서는 두세 번 이 기사 보시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